이거 하루에 한 잔이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맨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아무리 챙겨 먹어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분이나 평소에 운동을 즐기며 더 나은 운동 성과를 원하는 분, 그리고 혈관 기능을 개선해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슈퍼푸드라는 표현이 널리 유행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식재료까지 슈퍼푸드라고 홍보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성분은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상당하면서도 임상적 근거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슈퍼푸드라는 표현에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성분은 바로 비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비트를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제품을 고르는 방법과 복용법, 그리고 비트의 중대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비트를 검색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혈관 청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자 비트를 섭취하려는 분도 보이는데요. 사실 혈관 청소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고 비트의 효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키워드입니다. 비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질산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생소한데 아르기닌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의 산화질소 생성에 기여해 혈관 확장 효과를 나타내고 운동 능력과 성기능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질산염도 아르기닌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흡수된 뒤에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우리 혈관을 확장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르기닌과 질산염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르기닌은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흡수된 아르기닌도 굉장히 빠르게 배출되어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산염은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아르기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전문 매체에서 아르기닌보다 질산염의 섭취를 우선시하는 이유고 아르기닌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운동 능력과 혈압의 개선 효과입니다. 비트 섭취를 통해 생성된 산화질소가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근육에 공급됩니다. 모두 운동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작용이에요. 메타 분석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섭취한 군에서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줄어 운동 지속 능력이 향상되고 근력 또한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헬스 영양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크레아틴이나 카페인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운동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성분이고 근육의 산소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혈류량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스태미너 보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뛰어난 효능을 나타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산화질소의 혈관 확장 작용으로 건강한 사람과 고혈압 환자 모두의 혈압 개선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압 감소 효과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고 기대 수명을 증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운동 능력과 체력 보충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비트가 풍부하게 함유하는 질산염입니다. 하지만 비트도 만능은 아닙니다. 비트의 운동 능력 개선 효과는 일반인에게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이미 숙련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이미 충분한 산화질소와 산소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산염의 보충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를 콜레스테롤 개선 목적으로 섭취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 비트 섭취가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 목적으로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비트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뒷부분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비트를 섭취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아무 비트즙이나 섭취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질산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비트 제품을 살펴보았는데 질산염의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트가 공급하는 다양한 성분에 대해 홍보해 놓은 제품이 많은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산염에 대해서 언급하는 제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비트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소개드린 효과를 보기 위해 질산염을 하루에 300mg에서 500mg가량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는 100g당 약 200mg의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 비트를 150g에서 250g가량 섭취해야 합니다. 개당 150g의 비트를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가량 섭취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제품은 바로 실제 비트가 아니라 비트 주스나 파우더 형태의 비트입니다. 먼저 제품의 소개 페이지에 한 팩에 몇 개의 비트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한 팩에 약 절반 정도 양의 비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제품은 2개 이상의 비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팩에 최소 1개 이상의 비트가 포함되는 제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트 제품이라면 제조처에 문의해서 비트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비트 주스는 상당히 적은 양의 비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실 것은 비트를 저온에서 착즙한 제품이 효과를 보기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비트에 함유된 질산염은 열에 취약해서 짧은 시간에 가열로도 금방 손실됩니다. 비트를 어떤 방식으로 착즙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셨다면 제 채널을 애용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비트를 꼭 주스로 섭취해야 하는지 영양제로 나오는 비트는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비트로 충분한 질산염을 공급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알약으로 된 비트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이런 제품이 없고 아이허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는 비트 파우더가 알약에 담겨진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트가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도 매우 적은 양의 질산염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바로 스푼으로 떠먹는 파우더 형태의 제품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느낌으로 하루에 반 스쿱에서 한 스쿱씩 물에 타서 섭취한다면 제법 많은 양의 질산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비트 파우더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컨슈머 랩이나 랩도어에서는 비트 파우더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파우더인 만큼 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한다면 중금속과 같은 이물질이 검출되기 십상인데요. 반드시 NSF나 MPA 같은 제3자 업체로부터 GMP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MPA로부터 인증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한 스쿱당 비트 2.5개에 해당하는 영양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나우스포츠의 비트루트 파우더 제품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 이것과 동등한 인증이 되어 있는 믿을만한 업체의 비트 파우더 제품을 찾으신다면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가 아무리 슈퍼푸드라고 해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의 효능에 관해서는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해보면 비트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주의해야 하고 또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중요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비트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옥살레이트, 즉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염은 자연적으로 식품에서 발생해서 우리 몸에서는 노폐물로서 배출되는 성분인데요. 이 수산염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사람마다 수산염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다르고 체질적으로 수산염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분께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200에서 300mg의 수산염을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나 요로 결석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100mg 이하의 수산염만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대로 하루에 150g의 비트를 섭취한다면 약 150mg이나 되는 수산염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많은 양의 수산염을 섭취한다면 체질상 요로 결석의 위험이 높은 분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신장이나 요로 결석으로 고생했던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비트 주스를 매일 섭취하기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섭취하고 비트 주스를 섭취하는 날에는 더 신경 써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질산염의 유익한 효과를 더 자주 누리고 싶다 하는 분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만큼 많은 양의 질산염을 공급하면서 훨씬 적은 용량의 수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즙이나 주스, 영양제의 형태로는 공급하기 어렵고 이 채소 그 자체를 직접 섭취해야 합니다. 그 채소는 바로 로켓 샐러드, 다른 말로 루꼴라입니다. 루꼴라는 100g당 360mg이나 되는 높은 함량의 질산염을 공급하면서도 수산염은 약 7m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질산염의 공급원이죠. 운동을 즐겨하는 분이라면 샐러드를 자주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야채보다도 루꼴라를 중심으로 샐러드를 구성한다면 비트 주스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동 능력을 개선하면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능력과 스태미나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인 비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트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실제 비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고 비트에 포함된 수산염이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